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 김씨 일가의 세습집에 대해 북한 내 불만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량난 등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민생 개선 노력 없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권력층의 수탈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로 3급 비밀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3대 세습, 백두 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29.4%에 그쳤습니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이들의 경우 같은 답변이 57.3%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대로 탈북 전 백두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은 22.7%였지만 2016년부터 2020년은 53.9%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세습에 대한 탈북민의 불만 정도가 북한 주민 전체의 여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탈북민들의 인식 변화 양상을 볼 때 세습의 정당성에 불만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백두혈통 기반 영도 체계에 대한 인식의 균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강압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한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탈북민 중에선 8.4%에 그쳤지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은 10명 가운데 8명이 넘는 83.3%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서 김정은 정권의 통제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 전 3, 4년간 사회 감시와 통제 정도에 관해 2011년 이전 탈북민은 50.7%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는데 2012년 이후 탈북민은 71.5%로 늘었습니다. 거주지 감시와 가택 수색 경험도 2000년 이전 탈북민은 16.4%였지만 2016년에서 2020년 탈북민은 51.3%로 급증했습니다. 또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돼 주민들이 공식 직장에서 임금이나 배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국영경제 실패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 의료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정권의 부패와 권력층의 주민 수탈 문제도 조사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하고 있지만 북한 내 뇌물 공여는 김정은 집권 이후 2배로 증가하는 등 권력층의 주민 수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의 실상을 한국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올해 통일부는 북한 실상 알리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과 함께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남 심리전에도 효과적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빗장을 강하게 걸어 잠그고 변화와 자유에 대한 주민의 갈망을 억압한다고 해서 세습 체제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하고 국제정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고 탈북민의 경험이 그 사실을 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동족의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자멸의 수순일 뿐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말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약속, 즉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올해 더욱 널리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보 수집 정찰기인 RC-135U 컴뱃센트가 6일 한반도 서해상공을 장시간 정찰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군 당국과 복수의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확인 결과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U 한 대가 6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인천 부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장시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찰기가 수원에서 강릉 방향으로 비행하며 동해 상공에서도 항적이 포착됐으며 서해 상공을 장시간 비행한 것은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군이 단 2대를 보유 중인 RC-135U는 기체에 고성능 첨단 센서를 장착해 수백 킬로미터 밖의 신호 정보나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 등 전략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입니다. 다국적 공군 훈련인 2024 코프 놀스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공군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하면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6일 다국적 공군 훈련인 2024 코프 놀스에 참가한 미국 공군과 해병대,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호주 공군과 프랑스 공군 등의 항공기 등 33대가 전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 즉 코끼리 걸음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어 이번 코프노스 훈련은 다자간 방위 능력을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정보 교환과 공유된 전술의 개선 기회를 제공해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의 관계와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지난 닷새 동안 3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지난 1일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적재함을 모두 개방한 채 선체를 부두에 바짝 붙인 125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또 사흘 뒤인 4일에는 바로 옆 부두로 110m 길이의 선박이 입항했고 다음 날인 5일에는 다시 바로 옆 부두에 정박한 선박 한 척이 구름 사이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최소 3척의 선박이 미국 정부가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장소를 계속 오간 것인데 이들 선박에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으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그러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